그치. 맞아. 이거 진짜 많이들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초고령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뭐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프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시잖아요. 왠지 뭐 주변에서 보면 무슨 어르신들 수술하고 더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회복을 못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수술하고 더 쌩쌩 더 잘 계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연세가 드신다는 게 사실 딱 눈에 보일 때 건강하지 않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m를 달려도 80대랑 20대가 100m를 딱 뛰고 나면, 전속력을 뛰고 나면 20대는 헐떡헐떡 몇 번 하고 바로 회복하잖아요. 80대 어르신들은 100m를 딱 뛰고 나면 그게 원래 체력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우리 이제 20대 사장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팀장님과 저는 예를 들어서 하루 잠 못 자면 회복하는데 3, 4일 가잖아요. 20대는 절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이걸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나이가 드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사실 심신의 건강 상태를 일시적으로는 확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강을 위한 행위지만 그때 건강 상태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시 회복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회복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몸의 건강 상태 떨어진 정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술해야 될지 말지 좀 고민이 보통 되는 게 맞아요. 회복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척추 수술의 범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든지, 그러니까 목 같은 경우는 경추 수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허리 같은 경우도 유압술. 이제 유압술은 아무리 최소 침습을 하고 사측방 유압술을 해도 그래도 몸에 어느 정도의 출혈은 있고, 그다음에 몸에 굉장히 아픈 기간이 뭐 며칠은 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 기간 동안 몸이 확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압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건강 상태를 보는 작업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 검사들의 결과를 가지고 위험성이 뭐뭐뭐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술 진행 여부를 다 같이 뭐 가족과 본인과 의료진과 이런 것들 되게 여러 번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반대로 그 몸에 그 스트레스 자체가 적은 치료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시술 같은 경우는 뭐 출혈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하고 나서 바로 걷고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술은 오히려 그 지금 시술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어딘가가 아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시술은 하는 게 좀 나은 편이고,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도 그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작은 편이거든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해서 이분이 더 잘 걷고 심신이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는 게 더 도움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의 수술을 결정할 때는 그 수술이 큰 수술이면 좀 더 신중하게 여러 번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때 그 몸이 얼마나 건강하신지를 보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의료진하고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시술이나 작은 수술의 경우에는 도움이 확실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행하시는 게 이분의 건강이나 전반적인 여명에 그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병원은 사실은 90대나 이제 저희 병원에서 100세는 안 하는 것 같아요. 90대 수술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이제 이때는 좀 몇 가지 다르게 하긴 합니다. 저희가 좀, 그러니까 병원의 팁 같은 거긴 한데 일단 수면 마취는 굉장히 약하게 해요. 좀 약간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 거의 깨어있는 상태로 좋아하는 음악 들려드리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마취 자체도 굉장히 약하게 부위 마취를 하고 그 국소 마취를 좀 많이 해가지고 통증을 줄이면서 하고요. 수술 시간을 굉장히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수술이라는 이벤트를 끝내야 돼요. 그때 쓰는 이제 수기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하고요. 회복을 느리게 하는 게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수술 후에 뭐 원래는 아프지 말라고 뭐 그 진통제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가고 보행을 시작하는 시기도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어르신일수록 최대한 빨리 마취만 풀리자마자 나오시면 일단 무조건 앉혀요. 앉히고 식사도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마취만 바로 풀리면은 그 거의 풀리기 직전부터 더 세워서 이제 걷는 수 바로 시작하고 소변줄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위험성들을 그래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제도 86세 어르신 흉추 수술했고, 그러니까 흉추 수술해도 그 부위 마취만 하고 하거든. 전신 마취 안 하고.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면 웬만하면 좀 내시경으로 하는 게 좀 나아요. 출혈이 적어서 몸에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호자들도 엄청 안심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안 하고 힘들게 지내시다가 더 힘들어지시는 것보다는 요즘은 이제 얼른 치료하고 좀 행복하게 아픈 거 없이 계시는 게 더 건강에 좋거든요. 건강이 더 오래 사세요. 허리 아프면 못 움직이는데 뭐 계속 누워만 계시고. 정신 건강에 그 정신 건강에 계속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또 안 움직이고 아픈 것도 그러니까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행복하지 않게 마지막에 가기 때문에 하는 게 좋죠. 큰 수술이라고 하면 그냥 일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 건 큰 수술인 건가요? 전신 마취 간단히 생각하면 전신 마취하면 좀 큰 수술이고 출혈량이 많은 수술이 큰 수술이고 그렇죠. 저희는 해당이 거의 없네요. 저희는 거의 해당이 없네요. 저희는 좀 없죠. 근데 그런 수술이 진짜 필요할 땐 또 그때는 보내기도 하고요. 큰 병원 이제 위험성을 좀 어느 정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좀 보통 연계해서 좀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